안녕하세요. 오늘은 2005년도 9번 문제, 드디어 또 2005년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문제가 패널 회귀 모형이에요.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문제도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문제가 또 길어요. 그래도 한번 좀 봐봅시다. 연구자가요,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여자 1498명이래요. 자, 일단 여자 1498명. 자, 미국에서 이제 있는데, 자, 이제 종속 변수가 몸무게래요. 그쵸? 자, 나머지 이제 독립 변수들이 열심히 써져 있는데, 결혼했을 때 1 아니면 0인 더미 변수와 흑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 변수를 또 취급을 하고 있네요. 자, 중요한 것도 나옵니다. 1498명의 여자를요, 1985년도와 2000년도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총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498개인가요? 아닙니다. 1498명의 여자들을 이때 동일한 여자들이지만 이때 데이터를 두 번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배 곱한 2996명의 데이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문제를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첫 번째 그냥 OLS를 돌렸대요. 그쵸? 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총 2996명의 맞죠 지금? 그쵸? 2996명의 여자들 자료를 이제 그냥 그대로 회귀 모형을 돌린 겁니다. 자, 이걸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합동 OLS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돌려버렸대요, 한번. 자, 두 번째로 또 돌린 게 뭐냐면요, 이번에 얘네들 각각 차분을 한번 해봤대요. 차분을 해가지고, 그쵸, 여기 보면은 이제 변화값을 first difference라 돼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회귀를 돌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는요, 이제 괄호 부분이 t statistic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배경 이론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패널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건 알고 있겠지라는 전제하에 일단 설명하고 마지막에 한 큐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뭔지 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차분으로 회귀 돌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제 밑에 식 다 나오니까요. 한번 그냥 따라가 봅시다. 자, OLS로 돌리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차분. 이제 first difference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곳곳에 빠진 게 있죠? 자, 이런 것들, 자, 뒤에서 다 설명할 겁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가볼게요. 첫 번째 A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OLS랑 FD 리그레션에 왜 이제 이 estimate치가, 추정치들이 왜 이제 다르냐. 그쵸? may yield different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봐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왜 다르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값들이 왜 다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합동 OLS를 돌린다라는 건요, 요러한 식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요런 식입니다. 즉, 여기서 지금 봐보면요, 여자들의 몸무게를요, 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흑인인지 여부, 그 외에 키와 에이지, 나이, 이런 걸로 돌렸습니다. 회기를.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연도가 동일 연도가 아니라 85년도와 2000년도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1998명의 여자를 1998인가요? 1498인가요? 1498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자들을 돌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회기를 돌리면요, 그냥 돌아가겠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 놈이 지금 실제 회기식에서는요, 얘가 물론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1498명들의 여자들을 회기를 돌렸는데, 그렇다는 건 그냥 그 여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개별적 특성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1498명 여자들 중에, 야, 이게 이 S라는 게 이제 공부한 연도죠. 공부한 기간이 이만큼 되고, 결혼했는지 여부가 이렇게 되고, 키는 이렇고, 나이는 이렇고, 그리고 흑인인지 아닌지 여부 넣으면은, 얘네들 이 뒷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쭈룩 나온 몸무게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개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년, 그리고 결혼했는지 여부, 키,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흑인인지 여부가 모두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그 개인의 특성 때문에, 그쵸? 개인의 특성 때문에 몸무게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뭐 물만 먹어도 몸무게가 찌시는 분들이 있고, 체질상.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일한 키랑
그런 게 있더라도 몸무게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합동 OLS 모형이 항상 특징이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횡단면에서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 즉 1498명의 여자들이 각각의 개별적 특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이놈들을 전체를 다 오차항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만 오차항이 아니에요. 얘도 오차항에 같이 지금 포함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뭐 이 문제가 뭔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건 근데요, 차분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합동 OLS 모형의 전기가 이거죠. 요거를 가지고 뺀 거예요. 차분이라는 게 이건 거잖아요. 그쵸? first difference가. 그쵸? 자, 빼버렸어요. 자, 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베타1 소거가 되고요. 베타2는요, 이렇게 묶이고요. 베타3도 묶이고. 자, 베타4 봐보세요. 여러분들 유심히 안 봐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키라는 부분이 성인이니까 1985년도에 잰 키와 2000년도에 잰 키가 물론 뭐 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I 옆에 t가 없잖아요. 얘는 횡단면 변수인 거예요. 횡단면적 특성인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애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자, 나이 봐보세요. 나이 같은 경우는 그때 나이와 지금 나이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물론 이것도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85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나이를 빼면요, 이 델타 값은 누구나 뭐가 되겠어요? 다 15년도가 되겠죠. 85에서 2000년도를 뺐으면. 그쵸? 여기가 이제 변수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상수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넘기고. 자, 그 다음에 흑인인지 여부는 연도에 따라서 흑인이었다가 백인으로 바뀌고 갑자기 황인으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얘 또한 횡단면 변수입니다. 그래서 옆에 t가 없죠. 그러니까 뺐으면 이게 이제 85년도에 흑인이면 당연히 2000년도에도 흑인일 거 아니에요. 그거 빼서 소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개별적 특성들도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별적 특성들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모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차 차분 모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사실은. 여기 이제 키 부분이 왜 소거가 됐는지, 여기 블랙 부분이 왜 소거가 됐는지, 콘스탄트가 왜 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은 뭐라고 썼는지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제 합동 OLS 모형이라고 하고 있고, 자, 굳이 모형에는 안 써져 있지만, 이렇게, 특히나 개별적 특성을 굳이 명시해 주면서 써주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 개별적 특성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요. 합동 OLS 모형은 패널 회귀 모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적 특성을 무시했는데, 이 개별적 특성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설명 변수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면요. 당연히, 얘가 오차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설명 변수와 오차항이 관계를 갖는, 즉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생성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일치 추정량 안 되고 편의가 생기고 막 그랬었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A가 만약에 이제 다른 observed characteristic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런 것들 이랑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요, 이제 얘네들은요 omitted variable bias에 가질 것이다. 자, 이게 저는 이제 얘가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편의를 가진다 했는데, 얘는 그냥, 야, 변수 누락 편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셔도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이런 변수 누락 편의 또는, 오차항과 설명 변수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다 이런 개별적 특성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에. 그쵸?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얘가 오차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거였는데요. 1차 차분 모형은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소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는 알파 값이 없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변수 누락 편이라던가, 어떠한 그 오차항과 이 변수 간의, 설명 변수 간의 상관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안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떠한 그 변수 누락 편의, 또는 어떠한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 또는 불일치 추정량, 과대편이라든가 과소편이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요, 그런 게 지금 소거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B번 봐볼게요. 자, 여기 봐볼게요. 스쿨링이랑 메리드. 자, years of schooling과 메리드는요, 처음엔 네게티브예요, 네거티브. 그쵸?
highly significant해요. 게다가 그쵸? 매우 유의가 있죠. 자, 그런데 OLS 모형에서는요. 자, 그런데 차분 모형에서는요, 유의하지가 않아요. 자, 이거 스탠다드 에러가 아니라 T 값이라고 알려줬습니다. T 값입니다. 자, 2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쵸? 요 놈도 2보다 훨씬 작고. 자, 그렇다는 말은 요게 두 놈 다 사실은 유의하지 않다는 거였죠. 자, 여기 대해서 네가 이제 어떠한 직관적 설명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A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A번에서는요, 앞서 이 합동 OLS 모형은요,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 또는 변수 누락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편의가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내생성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쵸? 그놈이 해결되고 보니까, 원래 문제가 있던 놈들은 유의하다고 했던 게, 이제 해결하고 보니까 문제가 없는 놈들이 오히려 얘네들이 유의하지 않다고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얘를 신뢰해야겠죠? 이게 문제를 해결했더니, 여기가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오더라. 자, 그럼 일단은, 이 years of schooling이나, 이 결혼했는지 여부는 몸무게에 유의한 변수가 사실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럼 왜 여기선 유의하게 나온 거지? 바로 아까 말했던 개별적 특성 알파 값이 얘네들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봐볼게요. 자, 이 difference는요, 여기서는요, 제시한다. 이 둘 다 S나 메리드가 둘 다 유의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보이지 않는 특성과 연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지금 개별적 특성이 소거되지 않은 상태로 5차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5차항 값과 이 메리드나 years of schooling이 모두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매우 유의한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개별적, 마치 이런 거죠. 사실은 메리드나 years of schooling이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얘랑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어떠한 특성이 알고 보니까 그 몸무게를 낮게 유지하는, 둘 다 음수니까요. 낮게 유지하는 원인이 있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차분을 하면서 그 특성이 소거가 되니까 사실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던 얘네들이 이제 진짜 이제 0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뭐 여기서도 되게 투박한 설명을 해요. 이제 뭐 어떤 설명이든 간에 좀 그냥 말이 안 되더라도 하면 그거를 이제 맞다고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뭐 years of schooling, 공부를 하는 사람일수록 몸무게를 좀 낮추고자 하는 좀 개별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별적 특성이 실제로 몸무게 낮췄죠. 그래서 그 몸무게 낮춘 게 결국에는 결혼도 잘하게 해주는, 뭐 이런 상관관계, 개별적 특성을 어떻게든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점수를 주라고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자, 어찌됐건 특성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유의하게 나왔지만, 여기선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온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years of schooling이나 메리드는 결혼했는지 여부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여부는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구나. 다만 합동 OLS에서는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서 일종의 편의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유의하지 않은 애들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직관적 설명은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돼요. 결혼을 하려 하시는 분들일수록 좀 자기 관리를 잘 하려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뭐 커리어 우먼이 돼가지고 뭐 자기 관리를 또 잘하려 하시고, 그러한 개별적 특성 때문에 그 특성이 몸무게를 낮추는 건데 사실 얘네들이 낮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특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무게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이쪽에서는 그 특성이 차분을 통해서 소거가 됐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지 결혼했는지 여부는 몸무게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1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왜 키랑 블랙이 사라졌냐? 자, 아까 말했죠. 자, 이 식 다시 한번 봐볼게요. 합동 OLS인데, 자, 얘는요, 몸무게는요, 개별적인으로 당연히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여자 1, 여자 2의 몸무게 차이 나죠? 동시에 여자 1의 85년도 무게와 여자 1의 2000년도 몸무게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IT가 딱 조그맣게 붙어 있죠.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S. 공부한 연도도요, 85년도에 공부한 연도와, 그 다음에 공부한 기간과 2000년도에 공부한 기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자 1과 여자 2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IT가 붙어 있습니다. 결혼했는지 여부도 똑같겠죠. 자, 근데 키 봐볼게요. 사람들마다 여자 1과 여자 2의 키 차이는 날 거예요. 다만 성인이니까 85년도의 키와 2000년도의 키는요, 갑자기 허리가 주저앉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키는 똑같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 변수가 아니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기도 이제 성별이 아니라, 이 인종도 왜 그런지 알겠죠? 나이는 당연히 변했겠죠? 자, 그래서 뺀 겁니다. 요 놈들, 이런 횡단면 변수들이 사라진 겁니다. 자, 패널 모형은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계열 변수와 횡단면 변수가 종합되어 있는 경우에요. 아까 말한 방금 전 상황처럼 여자들 1498명이라는 횡단면 변수를 85년과 2000년이라는 시계열 간의 그 시간이 흐른 그 변수, 이 두 개를 합쳐서 2996명의 6개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그게 바로 패널입니다. 횡단면이면 횡단면, 시계열이면 시계열, 횡단면과 시계열을 합친 게 패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때 이런 합동 OLS는 항상 이러한 개별적 특성이 반영됨으로써 내생성 또는 변수 누락 편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형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차분 모형에서는 그런 게 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D번 봐볼게요. 이 change in age가요, 1985년에서 2000년에서 모두 똑같겠죠. 이 1985년도에 그 여자들이 몇 살인지는 다 다를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모두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15살 더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보면요, 델타 에이지는요 사실 15예요. 15. 그쵸? 안 보여줘도 이게 1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15라는 거. 그쵸? 이게 모두 똑같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요, 디스커스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자, 델타 에이지 0.7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 나이가 15살 먹어감에 따라, 나이가 1살 먹어감에 따라 7.2의 킬로그램이 증가한다. 0.72에.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요, 정확하게는 여기 72 곱하기 15 한 만큼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몸무게가 증가했겠구나.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이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렇게 답이랑 크게 연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봐보도록 할게요. R-square가 much higher 된다. 더 크다. 이 FD에서, OLS보다. 실제로 그런가요? 더 커졌네요. 그쵸? 이게 이제 좋아진 거를 의미하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FD가 더 좋은 거냐? 자, 이걸 보자마자, 자, 패널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종속 변수가 바뀌면 R-square로 단순 비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계량 경제학 맨 첫 번째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런 종속 변수가 달라지면요, R-square의 일괄적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비교가 불가능해져요. 알겠죠? 일단 이렇게만 끝내도 되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냥 합동 OLS고 이게 이제 차분을 한 그냥 그 OLS죠. 패널 획이죠. 자, 보통요, 이렇게, 여기 써져 있지만, 레벨, 수준 변수라는 하는데, 수준 변수라는 게 이거예요. 그쵸? 이거랑, difference, 차분 변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차분 변수예요. 자, 이때 봐보면요, 일반적으로 차분 변수에서 이런 RSS 값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작아져요. 딴 것보다. 크게 좀. 그쵸? 자, 그럼 여기가 작아진다는 건 반대로 ESS 값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들은 수학적으로 제가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 이렇게 차분 변수를 한 애들은, 디퍼런스 값, 이런 차이 값을 이용한 애들은요, 일반적으로 RSS가 좀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모형이 더 좋은 것도 아닌에도, R-square가 그냥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돼요. 즉, 여기가 TSS는 그대로인데, ESS가 차분 변수로만 바꿔주면,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거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필요는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 궁금하진 않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분명히 합동 OLS 모형보다 FD 모형에서 R-square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FD가 더 좋은 모형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왜냐? 첫 번째로 종속 변수가 다르다. 일괄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게다가 이러한 차분 변수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딱히 모형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도 R-square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F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봐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FEM 모형, 고정 효과, 그 모형을 FEM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M에 이미 모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정 효과 모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이제 검정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좀 제가 패널이 뭔지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널은 다시 말하지만 시계열 변수와 그 다음에 횡단면 변수가 동시에 나타나는 애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합동 OLS는요, 이렇게 Q랑 P랑 L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횡단면 변수와 시계열 변수 동시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 동시에, 이거 그냥 회기를 돌려버린 겁니다. 아까 모형이랑 똑같겠죠. 자, 이런 거 합동 OLS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특징인 게 이거 있죠. 모든 항공사. 뭐 여기서 이제 항공사인가 봐요. 이게 항공사인가요? 이게 항공사인가요?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건, 모든 항공사 간에 어떤 동일한 것, 개별적 특징이 없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까 발생한 거 보셨죠? 각각의 항공사 간의 개별적 특징이 원래는 있는데, 그것들을 횡단면 사이에서 구분을 안 해요. 자, 그래서 획 이렇게 돌렸어요. 자, 두두둑 P 값이랑 뭐가 막 나왔네요. 그쵸? 자, 여기 이제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자, 가볍게 한번 읽어봐 볼게요. 자, 어떻게 써져 있는지. 자, 쭉쭉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고. 자, 여기 봐볼게요.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항공사들을 함께 취급함으로써 항공사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독특함, 이질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것들이 5차항에 포함이 됨으로써 회귀변수와 상관될 문제, 즉 내생성의 문제가 높아진다. 또는 이제 LSE 문제에서 보듯이 변수 누락으로 인한 편의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요, 위 추정된 개수들은요, 일치 추정량도, 불편 추정량도 아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요,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냐? 고정효과, 최소자승, 가변수 모형,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냥 LSDB, FE, LSDV 모형,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고정효과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전에 개별적 특성을 반영을 안 했다면서요. 자, 그럼 그 개별적 특성을 여기다 반영을 해보자. 상수항에다가.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야, 개별적 특성이 꼭 상수항에만 반영이 돼야 돼? 뭐 이렇게 이 기울기 계수가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수준에서는요, 항상 이렇게 상수항이 개별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보고서 문제를 풉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그럼 6개의 항공사가 있으면, 여기 이제 1부터 01, 02, 03, 04 해가지고 6개의 개수를 각각 다 도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더미 베리어블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일반 FE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더미 베리어블이 있잖아요. 고정효과 LSDV 모형.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항공사가 6개면은, 예를 들어, 1번 항공사를 우리가 이제 그 벤치마크로 한다면, 2번 항공사, 3번 항공사, 4번 항공사, 5번, 6번,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애들을 더미 베리어블로 넣으면요, 이게 한 번에 회귀 모형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개별적 특성이 되는 겁니다. 2번의 특성, 3번의 특성, 4번의 특성,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자, 뭐 이런 걸 이제 원웨이 고정 효과라고 하는데, 자, 여기 뭐 변수들 것까지 고려 안 했기 때문에 막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 뭐 이제 한번 읽어봐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합동 OLS 모형은 개별적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거. 고정효과 LSDV 모형은 개별적 특징을 반영한 거. 그럼 이게 옳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합동 OLS가 옳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들이 다 0이 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들이 다 0이 돼버리면 사실상 합동 OLS랑 똑같아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걸 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약 최소 자승의 검정과 동일하게 됩니다. 2부터 6까지 총 5개의 변수가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F 검정을 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기각된다면, 이 H0가 기각된다면, 고정효과 LSDV 모형이 더 우월한 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좀 빠르게 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적인 거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문제가 풀리냐? 사실 바로 풀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봐볼게요. 우리가 1498명의 여자들을 1985년과 2000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 N개의 값은 몇 개일까요? 2996개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가 1498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합동 OLS에다가 우리가 이제 더미 베리어블을 넣을 거예요. 더미 베리어블 넣을 건데 몇 개 넣어야 될까요? 여자가 1498개고 각각 모두 특정이 있다면 1497개, 한 개를 뺀 1497개의 더미 베리어블을 넣어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쓰려다가 못 쓴 게 여기 이제 알파로 된 더미 베리어블이 1497개가 뒤에 붙어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여기에. 그쵸?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런 더미 베리어블이 붙어있으면요. 그러면 고정효과 LSDV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RSS와 여기서의 RSS를 모두 구해서 RSS OLS라는 건 여기에 RSS고 LSDV의 RSS라는 건 요놈의 그 값을 계산해 줘야겠죠. 둘이 빼서 자, 자유도가 몇 개냐면요. 여기 이제 귀무가설 하에 제약이 몇 개인지 봐야 되는데 자, 귀무가설이 뭐냐면 이 각각의 더미 베리어블에 붙어 있는 이 개수 알파 1부터 알파 1497개 이게 모두 0이다라는 귀무가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약이 몇 개가 들어간 거냐면 1497개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RSS, LSDV 값을 다시 나누기 1493을 한 건데요. 여기 또 1493은 왜 그런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총 그 데이터의 개수는 2996개였어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변수를 추정해야 되니까 빼줘요. 이거를. 그쵸? 동시에 6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LSDV 모형에서는요, 이 더미 베리어블 몇 개 있다고 했었어요? 1497개까지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또 1497개 빼줍니다. 자, 그래서 나온 1493개가 여기에 자유도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왜 RSS를 빼냐? 이런 걸 묻진 않겠죠? F 검정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제약하에 F 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F 값이 F의 그 기각력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쵸? 기각력이 포함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HZ를 기각하게 되고, LSDV 모형이 더 옳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요. 좀 이해되시려나요?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 패널 모형은 이렇게 전형적인 파트로 나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말해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FEM 모형. 일단 다시. 합동 OLS 모형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앞서 본 것처럼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일단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효과 LSDV 모형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제약을 도입하고 나서 F 검정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또 보신 것처럼 이렇게 FD 모형 또는 차분 모형이라 하는데, 뭐 차분 모형 말고 또 사실 또 빼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단은 저 차분 모형과 같이 이렇게 빼주다 보면은 개별적 특성이 사라져가지고 문제가 소거될 수 있다는 점,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 둡시다. 다만 이러한 차분 모형들, 빼주는 모형들은 굳이 모형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어도 R스퀘어가 커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안 나왔지만 우리 이제 REM 모형, 확률효과 모형이라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공부를 해줘야 돼요. 한국은행 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 이제 금융공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패널 모형이 나온다는 점에서 요즘에 점점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좀 보시긴 하셔야겠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REM 모형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빨랐을 수도 있지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